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자담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초저수가 덤핑 불법 광고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두 분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윤왕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치과의사의 자재이사 박상은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저수가 덤핑 불법 광고 회원들께서 엄청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 패널분께서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며 어느 정도 현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저수가 덤핑 불법 광고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료 분야는 그 특성상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의료 광고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의료 광고 자율 심의 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초저수가 불법 광고를 자행하는 곳들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유인, 알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과장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 광고 등을 일삼으며 의료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자본이 관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임플란트 초저수가 불법 광고를 앞세운 초대형 치과들에게 동네 치과가 잠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도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도한 비급여 할인, 과잉 진료로 이루어지고 불법 의료 행위로 이루어지며 이는 곧 환자, 즉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초저수가 덤핑 불법 광고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저는 소멸할 때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덤핑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불법 광고라는 것은 사실 한 묶음입니다. 덤핑을 하는 치과에서 환자들이 그걸 알 수 없게 한다면 덤핑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둘은 한 묶음이고요. 덤핑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차이를 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덤핑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동료 치과의사들이 설정해 놓은 어느 정도의 그 합리적인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게 현 시태라고 할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공장 치과, 아니면 공장형 치과, 저희가 그렇게 언급을 하는 치과들은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고 예를 들면 비용을 정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형태의 치과를 말하는 것이고 납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 혹은 뭐 제품을 교환한다는 그런 시장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낮은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흔히 말하는 공장형 치과들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덤핑 치과라고 하면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모객을 해주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으로 접촉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SNS를 위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그걸 사고 팔면서 이루어지는 광고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좌담회 동안 그걸 다뤄볼 예정이고요. 여담으로 넘어가자면 그 흔히 말하는 덤핑 치과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치과를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만들어 놓는 시간이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 퇴치 단톡방이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께서 1000여 명 이상이 지금 등록하시고 단톡방에서 열심히 퇴치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오죽하면은 이런 단톡방이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그 불법 광고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료광고 심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광고 심의라는 것이 광고를 규제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라인을 정해주는 것이었다면, 문제는 현재 그 광고의 주체가 치과 혹은 치과의사가 아닙니다. SNS, 뭐 페이스북 혹은 뭐 인스타그램 등에서 올라오는 저수가 광고들은 주체가 숨어 있습니다. 주체가 숨어 있고 어떤 치과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설정되어 있는 가격을 수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현재의 광고의 목적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설되었죠. 치과 불법 의료 광고 대응 단체 카카오톡방. 이제 불법 의료 광고에 지친 개원이들이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었고, 개설 한 달여 만에 참여자 수가 1천여 명을 넘어섰을 만큼 그 호응이 대단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정말 많은 수의 개원이들이 치과 불법 의료 광고에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SNS 광고의 문제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불법적인 SNS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나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노출된 환자분들이 오히려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하고 적정 치료 수가를 말씀하는 원장님들에게 따지듯 항의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환자분들은 싸고 좋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는 쇼핑이 아닙니다. 최저가 진료가 아닌 최적화 진료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과명을 홍보한다거나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약도가 들어져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러한 광고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그것을 거래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아마추어처럼 가격을 적은 전단지를 돌리는 덤핑 치과는 더 이제 없습니다. 지역과 범위를 설정해주면 특정 치과의 원장님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불법 마케팅 업체들이 하는 행위가 아닌 치과 의사가 저지를 수 있는 불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광고 대행사에 대한 의한 피해 사례는 없는지, 또 수법은 어느 정도까지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이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특정 광고 대행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10년 전 정도의 광고라고 하면 노출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명, 특정 영명의 치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치과,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치과가 블로그가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환자들이 그러한 노출에 의한 그 환자들의 내원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들도 이것이 광고라는 걸 인지했고 더 이상은 이걸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정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격을 가지고 몇백 개, 몇천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광고로 인한 치과의사의 피해가 사실은 적습니다. 특정 지역의 맘카페라든지 지역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동탄이라면 동탄, 김포의 한강신도시면 한강신도시를 특정화해서 그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업체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뭐 번호도 알고 있었고, 예를 들면 특정 커뮤니티라든지 특정 맘카페 안에서 아이디를 30개, 50개 정도를 생성을 하고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는 신뢰받는 아이디다 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기간을 3개월 정도 설정했습니다. 그 글도 꾸준히 올렸고 정말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글도 올리게 되고 블로그도 꾸며놓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유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3개월.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 다른 업체, 다른 광고 대행사가 예를 들면 A 치과를 비난하게 되면 A 치과에 담당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가 거기에 맞대응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쓸 필요 없는 비용을 광고 대행사들로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3년에서 5년 전부터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치과 의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치화된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성적인 광고에 있어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다든지 혹은 아무 효과가 없는 광고를 큰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 자담회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서울 25개구 법제이사님들과 단체 톡방을 만들어 각 구에서 올라오는 법제부 민원 사항을 발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매한 표현과 교묘한 문구로 법망을 피해서 과정 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수가 불법 광고로 인해서 치과계가 공멸로 치닫지 않느냐 하는 치과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패널 두 분들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변호사 집단과 같은 어느 정도의 규제 권한을 이렇게 변협 혹은 변협의 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규제 권한을 치과의사 이익단체가 가져오는 것, 즉 자율징계권이라고 일컫는 그 권한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혹은 뭐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지역만 옮겨서 다시 의수를 한다거나 전문가 집단 내에서 다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꼭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규제하는 것, 물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을 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낮은 수가를 유지하거나 합법의 탈을 쓴 이제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거래하고 있는 치과를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과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고 있는 덤핑 치과, 치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 의사들이 이 계획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의문을 품는 진단이나 진료를 저희가 지금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할 방법도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징계가 어렵다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그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 의사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참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치과계의 공멸은 자명합니다. 무너져버린 의료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회와 각 지부의 노력, 개원이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그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윤리 교육의 강화와 함께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는 쇼핑이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과로 건강한 의료 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두 분의 이사님을 모시고 초저수가 불법 덤핑 광고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특별 자담회를 해봤습니다. 두 분 이사님 오늘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걱정이 많으신 회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멸의 길로 가지 맙시다.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치과 의사입니다. 우리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치과 의사는 선량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굉장히 고맙고요. 저도 두 분 이사님께 많은 거를 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서울특별시 치과의사에서 준비한 특별 자담회 초저수가 덤핑 임플란트 광고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는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